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강의 담당 이종규입니다. 제3차 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 2주차 강의 내용에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수업인 삶의 목표와 브레인맵 작성을 실습을 겸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목차는 첫째, 1, 2차 시 강의 내용의 복습. 둘째, 자기기술서 및 브레인맵 작성. 셋째, 4차 시 강의를 예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안을 보겠습니다.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과정이다. 특별히 틀린 부분이 없죠. 2번 리더십은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이므로 리더의 행동 성향과 조직의 상황이라는 다양한 요소의 함수 관계로 나타낼 수 없다. 이 말이 틀린 말이죠. 하단의 보충 설명을 보면은 두 번째, 리더십은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이므로 리더의 행동 성향과 조직의 상황이라는 다양한 요소의 함수 관계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속해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 리더십은 리더의 권위를 통해서 발휘되는 것이므로 리더의 지위, 전문성, 자질 및 특성과 관련된 속성이다. 맞는 말이죠. 4번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리더 영향을 받겠다고 동의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된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의 사이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복수 문제 2번.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로 맞는 것은 어, 상황인식부터 목표와 행동 7가지 내용에 대해서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인식에 있어서는 리더는 새로운 상황을 창조하는 창조자입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상황에 수동적이죠. 이 차이로 맞는 것은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가치관은 리더는 유지지향적이다. 관리자는 혁신지향적이다. 이게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죠. 리더는 혁신지향적이고 관리자는 유지나 관리지향적입니다. 3번 사고 내용. 사고 내용을 보면은 리더는 미래지향적이고 관리자는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래서 3번은 반대로 되어 있죠. 설명이. 4번 초점 대상. 리더는 사람을 중시하고 관리자는 체제나 기구를 중시하죠. 이것도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죠. 관리 형태. 리더는 정신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고 관리자는 기계적인 측면이 강조가 됩니다. 맞는 설명이죠. 6번 태도. 리더는 리스크를 무릅쓰고 관리자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경향입니다. 이것도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죠. 7번 목표와 행동. 리더는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관리자는 어떻게 할까만을 생각합니다. 이것도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 설명은 1번 상황인식, 5번 관리 형태, 1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민주적 리더십 유형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질문되어 있죠. 1번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2번 토론의 장려, 3번 거부권, 4번 질문 금지. 민주형 리더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죠. 리더는 팀원들이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동등하다는 점을 확신시킴으로써 조직 업무의 모든 방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 토론을 장려합니다. 리더는 경쟁과 토론의 가치, 즉 조직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가치를 인식하고 조직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의 설정에 팀원들을 참여시킵니다. 세 번째, 거부권. 민주형 리더십 유형이 민주주의의 근접한 형태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유형의 리더는 비록 민주주의적이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리더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리더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겠다 하고 결정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권이라고 하죠. 네 번째, 질문 금지는 권위형 리더십에서 사용되는 유형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질문 금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민주적 리더십의 장점이 아닌 것은
민주적 리더십 장점이 아닌 것을 한번 답안지를 보겠습니다. 1번. 의견 수렴에 자칫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결정을 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두 번째. 조직은 스스로 능력을 인식하고 발휘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기와 사명감을 증진시킨다. 장점이죠. 근데 1번은 맞는 설명이긴 한데 단점이 되겠죠. 네. 3번. 집단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권장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새로운 정보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이것도 장점이 되겠죠. 4번. 객관적 입장에서 칭찬과 격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을 평등한 분위기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장점입니다. 근데 이 단점을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민주적 리더들의 단점으로는 1번. 의견 수렴에 자칫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결정을 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 이 단점이죠. 두 번째는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구성원들이 흥미와 성취 욕구가 강하지 않거나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적 리더십 단점으로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1번의 경우는 장점이 아니고 단점을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다음 중 파트너십 리더십 위원과 관계가 깊은 것은 이렇게 질문했는데 파트너십 위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평등입니다.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 중 한 명일 뿐입니다. 그는 물론 다른 조직 구성원들보다 경험이 더 풍부하겠지만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비중 있게 대우받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집단의 비전.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의사결정 및 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참여합니다. 셋째, 책임 공유. 집단의 모든 구성원은 집단의 행동의 성과 및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합니다. 파트너십 유형은 소규모 조직에서 풍부한 경험과 재능을 소유한 개개인들에게 적합합니다. 즉, 평등 집단의 비전 공유, 평등 집단의 비전, 책임 공유가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서번트형 리더십 유형과 관계가 먼 것은 이렇게 질문을 했죠. 서번트형 리더십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 구성원을 섬깁니다. 둘째, 구성원 중심이죠. 셋째, 구성원은 동반자입니다. 넷째, 구성원 간에 신뢰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이 없는 것은 정답은 카리스마가 서번트형 리더십과 관련이 먼 것이므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서번트형 리더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제1주차 수업에서 서번트형 리더십의 특징이 10가지가 있다고 학습했습니다. 그것은 경청, 공감, 치유, 인식, 설득, 폭넓은 사고, 통찰력, 청지기, 헌신, 공동체 구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은 5번의 거부권이라고 할 수 있죠. 거부권은 민주적 리더십 유형과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8번 문제는 코칭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물었는데 보통 코칭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9가지로 언급됩니다. 첫째, 시간을 명확히 알린다. 둘째, 목표를 확실히 밝힌다. 셋째, 핵심적인 질문으로 효과를 높인다. 넷째,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다섯째, 반응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여섯째, 직원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한다. 일곱 번째, 코칭 과정을 반복한다. 여덟 번째, 인정할 만한 일을 확실히 인정한다. 아홉 번째, 결과에 대한 후속 작업에 집중한다.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코칭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하며 반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칭 과정을 반복한다고 되어 있죠. 반복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칭과 관련이 없는 것은 코칭의 기본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코칭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하며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5번이 잘못 설명된 거죠. 9번 문제는 괄호넣기 문제입니다. 여기서 고난이임이라는 용어를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영어 단어 시험 같아 보입니다.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훨씬 수월하게 성공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뿐더러 존경받는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임파워먼트라고 하죠. 정답은
1번 인파워먼트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인파워먼트 장점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인파워먼트 장점은 첫째,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둘째, 조직의 구성원들은 좋은 기회에 대한 큰 기대를 하게 되며, 셋째,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답안은 3번 주어진 일을 해내는 책임감과 역량이 감소된다 이죠. 오히려 인파워먼트 장점은 주어진 일을 해내는 책임감과 역량이 증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학계초로 좀 이르긴 하지만 2주차의 번개 퀴즈식으로 10문제에서 선착순 3명을 선별해서 중간고사 만점 부여하고 중간고사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수업을 잘 듣고 PPT를 유심히 보면 이런 퀴즈 풀이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와 같은 번개 퀴즈의 이벤트가 몇 번 더 있을 것입니다. 항시 수업 오픈일인 화요일 9시에 부지런히 강의를 따라오는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또 주어질 것입니다. 순발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선착순으로 다 맞추기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중간고사 면제와 중간고사 만점 처리는 받을 적이 충분히 있습니다. 복습으로 풀어온 10문제는 약간 변형되어서 중간고사에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두 번째 주제인 자기기술서 및 브레인맵 작성하기를 학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한 바와 같이 이번 주 강의 주제는 삶의 목표에 대한 자기기 기술과 브레인맵 만들기입니다. 이 주제는 말 그대로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를 선정해서 3줄 정도로 표현하고 그 아래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전략이나 수단을 3개 정도 선정해서 매핑하는 것입니다. 학습의 순서는 가 목적과 작성 규격, 자기기술서, 브레인맵,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 쓴 목표의 힘에 대한 에피소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기술서와 브레인맵 작성의 목적과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는 자신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삶의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달성하는 세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목표를 돌이켜보고 자신을 잘 통제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더군다나 글로 쓴 목표와 전략의 힘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자기기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노트나 A4 용지를 한 장과 펜을 준비합니다. A4 용지를 세로로 세워서 절반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1. 삶의 목표라고 쓰고 3줄 이내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기술합니다. 떠오르지 않으면 가상의 목표를 써도 무방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생각 후 마음에 떠오르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환경 분야 공무원이 되어서 오염을 줄이는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는 목표를 달성한다. 나는 아프리카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 기술을 전파하는 삶을 목표로 한다. 또는 나는 한국의 인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여성정책 전문 학자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5분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음악이 끝날 때까지 생각하면서 초안을 작성해 봅니다.
네, 정해진 5분이 지난 것 같아서 이만 작성하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브레인맵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삶의 목표 기술이 끝난 후에 2번, 브레인맵이라고 적고 앞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나 수단 방법을 3개 내지 4개를 생각합니다. 이 전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 분야 공무원이 되어서 최고 환경부 전문가가 되려고 목표를 세웠다면 먼저 환경 분야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야 하므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고, 다음은 오염에 관한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해야 하므로 석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고 환경 분야 기술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략과 세부 목표를 순서적으로 작성해서 거기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적어놓은 것이 브레인맵입니다. 누구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선 해결해야 될 목표, 그리고 순서대로 달성해야 될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이 무엇인지 말을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머릿속에만 담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금세 망각합니다. 머릿속의 생각은 잘 단순화시켜서 정리해서 그리거나 써놓은 것이 브레인맵이 되겠습니다. 즉, 두뇌 지도입니다. 핵심 목표와 세부 전략을 한 장의 종이에 잘 정리해 놓고 자주 들여다보고 진도를 체크하면 목표 달성이 용이하고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브레인맵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브레인맵 또는 두뇌 지도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양 또는 속성을 인간 또는 인간이 아닌 동물의 뇌 공간에 표현하고 매핑해서 지도를 만드는 일련의 신경과학 기술입니다. 그러나 자기계발에서 사용되는 브레인맵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목표나 전략을 효과적으로 기술해서 자신에게 자기 암시를 주는 것처럼 반복하여 상기하도록 해주는 글 또는 그림 형태 기록을 말합니다. 브레인맵은 다른 말로 마인드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인드맵은 생각지도라는 것으로서 자기계발에서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브레인맵은 어떤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불변의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거나 변경이 되면 다시 새로운 전략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서 브레인맵이 변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브레인맵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신이 생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략 3가지를 고안해서 적어봅니다. 음악이 들리는 10분간 생각해서 3개 전략을 적어봅니다.
브레인맵 상세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브레인맵 첫 번째 전략을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에 첫 번째 브레인맵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 세부 내용은 졸업 후 3년 이내 공시 합격, 제1한 국가직, 제2한 지방직 시험, 9급과 7급을 병행해 준비한다. 가장 어려운 영어 학습에 집중 투자 등 4가지로 가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잘 정선해서 그리면 화면과 같은 모양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이라는 전략 목표가 나오고 거기에 4가지 가지가 되겠죠. 졸업 후 3년 이내 공시 합격, 1한 국가직, 2한 지방직, 9급과 7급 병행 준비, 영어 학습에 집중 투자. 그러면 첫 번째 브레인맵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브레인맵을 만듭니다. A4 용지 절반 하단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브레인맵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얼추 10분이 된 것 같아. 그만 마치겠습니다. 작성된 브레인 맵은 컬러를 주어서 화려하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만든 사람의 유일한 삶의 동반자이며 영혼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컬러를 입히기가 귀찮으면 그냥 검은 펜으로 편집해도 좋습니다. 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완성된 자기계술서 및 브레인 맵은 화면 오른편과 같습니다. 분량은 A4 용지 한 장이고 제출 일자는 2주차부터 제13주차 사이의 제출 방법은 구글 클래스룸에 탑재합니다. 이번 시간에 작성이 다 된 사람은 바로 제출하여도 좋습니다. 제출하면 40점짜리 기말보고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은 미완성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만든 초안을 기초로 해서 잘 편집하여 제13차시까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파일을 기말 과제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제13차시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제출해도 좋습니다. 기말 과제물로 제출한 목표와 브레인맵은 실제 목표와 달리 가상화로 만들어도 좋으나 실제 자신의 목표가 포함된 경우 지니고 다니면서 자주 들여다보아야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글로 쓴 목표 힘이라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1953년 예일대학교에서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표 설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3%의 학생만이 글로 쓴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나서 예일대학교는 예전에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20년 전 글로 쓴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3% 학생이 그렇지 못한 97% 학생들보다 훨씬 월등한 사회적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3%의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글로 쓴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사는 중산층 10% 그룹은 구체적인 목표를 간직하고 있으나 글로 쓰지는 않고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이 글을 읽어보니 자신의 삶의 목표를 기록해서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성공하고 싶다면 목표 관리를 하세요. 브레인맵은 강력한 성공의 도구입니다. 이번 주 강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삶의 목표와 브레인맵 만들기, 시연과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말과제 제출 요령과 방법,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삶의 목표와 브레인맵 만들기는 글로 써진 목표의 힘을 강력하게 체험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의 목표 달성은 물론 리드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자신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제 4주차 강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4주차 강의는 리더십의 역사적 프로필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첫째, 리더십의 태동. 둘째, 공식적 리더십의 태동. 셋째, 역사 속의 리더십. 그 세부 내용으로 왕도정치, 귀족정치, 독재정치, 군주론, 무정부주의, 황제교황주의, 그리고 요약 및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주차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마스크만 잘 착용하여도 코로나 바이러스 상당 부분이 방역되니 마스크를 잘 써서 건강 챙기시고 다음 주에 또 활기차게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